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세계 최초로 시스템 반도체 3차원 적층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적층 기술은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요. 이번에 적용한 건 7나노 EUV 공정에 적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미세한 공정에서 3차원 적층 기술을 선보인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심지어 파운드리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1인 대만의 TSMC도 현재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삼성이 기술 개발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구글에 이어서 세계 2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10년간 통계를 봐도 거의 1위에서 3위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가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3차원 적층 기술은 바로 후공정에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보통 전공정은 웨이퍼라는 큰 원판 위에 똑같은 반도체를 여러 개를 새깁니다. 미세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전공정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회로를 얇게 새겨야 반도체 칩 크기도 줄일 수 있고 성능도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반도체를 절단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전기적인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보통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 사진처럼 1층으로 쌓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위로 쌓는 적층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정이 세밀해질수록 쌓는 기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무려 7나노 공정에서 삼성이 이거를 해낸 겁니다. 삼성이 지금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CPU나 GPU, NPU 같은 역할을 하는 로직 부분이 따로 있고요. 캐시 메모리 역할을 하는 SRAM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평면으로 나란히 배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평면으로 배치를 하는 것보다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이 공간 효율성이나 원가 절감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캐시 메모리란 것은 예를 들어서 CPU가 연산을 할 때 램에서 자료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속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따라서 캐시 메모리의 유무 또는 속도, 적중률에 따라서 연산 속도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제가 정말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건 제 CPU에 있는 캐시 메모리인데 L1, L2, L3 캐시로 나누어져 있죠. 제가 지금 컴퓨터 앞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갑자기 콜라가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 지금 콜라가 없습니다. 그럼 마트에 가야겠죠. 그 마트가 램이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콜라를 먹기 위해서는 마트에 가야 될 텐데 마트에서 콜라 하나 사오는데 5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콜라가 먹고 싶을 때마다 마트에 가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콜라를 한 박스 사와서 제가 베란다에 보관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베란다까지 가기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보다 더 가까운 거실에 있는 냉장고에 콜라를 넣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실까지 가기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소형 냉장고를 하나 사서 바로 제 옆에 둡니다. 그래서 먹고 싶을 때마다 바로 꺼내서 먹는 거죠. 지금 제 바로 앞에 있는 소형 냉장고가 L1 캐시 메모리, 그리고 거실에 있는 냉장고가 L2 캐시 메모리, 그리고 베란다가 L3 캐시 메모리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마트는 뭐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메인 메모리인 D램이 마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너무 코딱지만해서 콜라가 5개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콜라를 물처럼 먹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막 20개씩 먹습니다. 그렇다고 냉장고를 3개를 더 사자니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방 안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위로 쌓아 올리겠다는 거죠. 냉장고를 한두 개 정도 쌓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10개를 쌓는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적층 기술이 어려운 것이고, 냉장고가 작을수록 균형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세밀할수록 쌓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에는 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삼성이 심지어 TSMC보다 먼저 이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개발한 게 X큐브 기술인데, 캐시 메모리인 SRAM을 위로 적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면적도 줄일 수 있고 용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칩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설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팹리스 업체의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이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이라고 해서 TSV라고 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TSV는 반도체를 쌓아 올려서 구멍을 뚫고 그 칩들을 전극으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예전에 이 기술이 없을 때는 와이어로 연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제가 비유를 하자면 와이어로 연결하는 기존의 기술은 계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TSV는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계단보다 엘리베이터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앞으로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이 지금 개발한 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앞으로 팹리스 업체와 삼성의 파운드리 간에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고, 고객을 유치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인텔과 삼성전자 그리고 TSMC의 실적 비교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삼성과 TSMC만 제가 볼 텐데요. 잘 보시면 매출은 TSMC보다 삼성이 훨씬 높은데 영업이익은 TSMC가 더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삼성은 종합반도체 기업이자 반도체 외에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 그리고 하만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TSMC는 오로지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이 얘기는 파운드리가 그만큼 마진율이 높은 사업이라는 얘기죠. 자, 속된 말로 완전히 그냥 개꿀을 빠는 사업인데, 삼성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파운드리의 점유율을 올려줄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2020년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점유율인데요. TSMC가 51.5%, 삼성이 18.8%를 차지하고 있죠. 자, 계산을 해보면 TSMC가 거의 절반의 점유율로 10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절반만 뺏어와도 5조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죠. 자, 물론 절반의 점유율 뺏어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절반은 너무 심했고요. 한 5분의 1로 하겠습니다. TSMC가 현재 먹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의 5분의 1만 삼성이 뺏어와도 거의 2조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겠죠. 자, 정리를 하면 파운드리는 완전히 꿀 같은 시장인데 현재 TSMC가 그 꿀을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는 목표로 2030년까지 98조를 투자를 하는데, 때마침 세계 최초로 7나노 EUV 시스템 반도체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인 X큐브를 삼성이 개발을 한 것이고요. 이 기술이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파운드리를 얘기할 때 삼성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팹리스 업체와 삼성은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력으로 압도를 하면 경쟁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삼성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TSMC와 거의 기술력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삼성이 불리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TSMC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압도적인 기술력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삼성이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행보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솔직히 세계 1위까지 못해도요, 점유율만 많이 뺏어와도 굉장한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1위를 한다면 더 좋겠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진짜 1위 하면 완전히 대박 나는 거고요. 1위를 못한다고 해도 뭐 예상했던 일이니까 그렇게까지 실망을 하지 않겠죠. 삼성이 최근 연이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1%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살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하락장은 뭐 삼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장 자체가 안 좋죠. 코스피도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동안 잘 나왔던 현대차나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이런 핫한 종목들도 보니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긴 이런 종목들은 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다룬 내용은 정말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파운드리에 관련된 것은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는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삼성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또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며칠만이라도 스트레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